자, 오늘 공부할 거는 정적분이에요. 정적분이 뭐냐? 그래서 정적분이라는 친구의 뜻부터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부정적분이라는 친구를 배웠어요. 자, 부정적분이라는 친구가 누구니? 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뭐 인테그랄 쉬운 거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 오늘 배우는 정적분이라는 건 뭡니까? 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얘기하기 전에 준비물들이 몇 개 필요합니다. 자, y는 fx라는 함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함수가 움직일 수 있는 정의역의 모임, 어떠한 구간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저는 그 구간 내에서 연속인 함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자, 부정적분이라는 친구도 끌고 와볼까? 선생님, 저 피적분 함수가 있는데 거기에 인테그랄 dx를 취하게 되면 이 친구 부정적분의 결과는 large fx 더하기 c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이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음을 저번 시간에 배웠죠. 왜? 적분상수 c가 부정형 문자이기 때문에 정해지지 않아서 그래요. 즉 부정적분은 적분상수 c를 버릴 수가 없어. 근데 오늘 배우는 정적분은 뭐 할 거냐면 이 두 친구를 엮어서 생각을 해볼 건데, 자, 구간 내의 임의의 두 원소를 뽑을 거예요. 뭐 A라는 친구를 뽑고 B라는 친구를 뽑아서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A와 B를 이 부정적분에 집어넣는 거예요. 왜? 선생님이 누누이 강조했죠. 피적분 함수를 부정적분하게 되면 한 글자로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 그치, 식이 나온다. 우리는 이 친구를 함수라고 받아들여도 되잖니? 그럼 함수에 A 값을 넣게 되면 나오는 결과가 뭐가 되겠어요? large FA 더하기 C가 되겠죠. B를 넣게 되면 large FB 더하기 C라는 결과값을 갖고 올 수 있는 거야. 근데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 부정적분은 적분상수를 버릴 수 없다고 얘기했죠. 근데 내가 이렇게 해놓고 두 개를 빼봤어. 빼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FB 빼기 FA라고 써버리게 되면 적분상수 어디 갔어요? 그러면 함수값의 차에선 적분상수가 소거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적분상수가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그때 스몰 a와 스몰 b를 넣은 값은 뭐가 되겠죠? 당연히 일정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야, 그러면 너 이렇게 a와 b를 넣었을 때를 우리가 정적분이라고 부르고, 정적분은 적분상수에서 해방이 됐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쓰면 얘가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 이거하고 연관이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이라는 친구를 하나 더 배울 거예요. 자, a와 b가 들어갔을 때 이 정적분의 표현이 누구냐면 인테그랄 쓰세요. fx dx 쓰세요. 아, 여기까지는 뭐 차이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이 적분에 요 자리와 요 자리가 이제 들어갈 거야. 뭐 옛날에 배웠던 시그마처럼 아래 끝, 위 끝 똑같아요. 자, 그럼 여기 아래에다가 제가 A라는 걸 넣고 위에다가 B라는 걸 넣어서 이제 약속을 한 거지, 표현으로서. 자, 부정적분의 인테그랄 아래쪽 끝, 즉 아래 끝에 A라는 숫자를 넣고 위 끝에 B라는 숫자를 넣었을 때는 뭐라고 얘기하자? large FB - large FA라는 일정한 값이 됨을 약속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랬을 때 또 사람들이 표현 하나를 더 완성했는데 이렇게도 표현을 쓰도록 합니다. 자, 원함수의 부정적분에다가 대괄호를 치고 아래 끝, 위 끝을 쓰게 되면 핑크색으로 이루어진 정적분, 하늘색으로 이루어진 결과값, 흰색으로 이루어진 표현법, 이 세 가지가 다 뭘 의미한다? 동일한 친구를 의미한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피적분함수 fx dx를 뭔지 몰라도 계산했을 때 한 글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일정한 값. 부정적분은 한 글자로 뭐라고 얘기했지? 식. 정적분은 한 글자로 뭐라고 얘기한다고? 값. 자, 그랬을 때 몇 가지 표현이 더 필요한데, 요 A와 요 B를 아래 끝, 위 끝이라고 얘기한 건 기억하시죠? 자, 그랬을 때 요 A와 B를 얘기해서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를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부른다? 적분 구간입니다 라고 부르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부정적분의 결과값의 차가 일정합니다 라는 표현으로서 정적분이 시작됐던 걸 꼭 기억하세요. 자, 봐봐. 자, 우리가 지금 정적분의 뜻, 뭐 말 그대로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난 이해가 잘 안 가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자, 근데 기본적으로 딱 하나만 중심을 잡고 가자. 수학이라는 건 일단은 어떠한 약속들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 약속은 내가 잘 모를 수도 있다. 그게 왜? 라는 생각은 분명히 하는 건 좋지만 때로는 뭐 할 수도 있어야 돼?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 자, 저 함수 fx 갖고 옵니다. 저는 일단 무조건 연속이어야 돼요. 주어진 구간이 어딘지 몰라도. 그랬을 때 저한테 인테그랄 dx를 붙여주세요. 그럼 저는 피적분함수고 저는 부정적분이 됐어요. 자, 아래 끝, 위 끝에 a, b라는 친구를 상수형 문자를 넣어서 그러면 부정적분의 결과값의 차가 정적분이 됩니다 라는 걸 방금 전에 배웠죠. 뭐 친절하게 요 정도까지 더 써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랬을 때 방금 전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래 끝, 위 끝이라고 얘기해서 닫힌 구간 A, B를 뭐라고? 적분 구간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아니, 분명히 정적분은 함수값의 차라고 약속을 했는데 구간이라는 얘기를 왜 하지?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자, 그랬을 때 우리의 이해를 높여줄 약속이 한 가지가 나와요. 적분의 태생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적분이라는 친구는 우리가 미적분이라는 책에서 배울 구분구적법부터 진행을 하는 게 옳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구분, 나눠서 구적, 더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적분이라는 친구는 태어나게 된 태생이 넓이라든지 부피라는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뭐라고? 함수값의 차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넓이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라고. 자,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정적분과 이 친구를 섞어서 표현할 게 뭐냐면, 자, 정적분의 뭐라고 썼죠? 기하적 의미. 그림 그려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그림이 부피는 일단은 뭐 나중에 하고 넓이만 생각합니다 라고 했을 때 넓이, 가장 간단하게 사각형의 넓이 생각해 볼까? 가로 곱하기 세로.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그런데 얘들아, 우리는 일단은 어디에서 움직여야 돼? 좌표 평면상에서 움직여야 돼. 이건 당연한 거니까 다른 의견은 없죠? 근데 좌표 평면에서 넓이라는 얘기를 할 텐데 이 넓이가 이루어지는 게 뭐 딸랑 직사각형이 생겼어요, 삼각형이 생겼어요가 아니잖아요. 그럼 뭔 소리예요, 선생님? 그러면 좌표 평면에서 넓이는 축과 그 다음에 직선 뭐 또는 곡선으로 뭐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 즉 넓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적분 구간이 도대체 뭡니까? 라는 걸 다시 물어보게 되면 야, 여기에 X자리에 누굴 넣었지? B요. X자리에 누굴 넣었지? A요. 라는 친구가 좌표 평면 입장으로 오게 되면 뭐가 돼요? Y축과 평행한 직선이 됩니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생각해봐. Y축과 평행한 직선과 그 다음에 누구? X축 또는 Y축과 어떠한 나의 누구? Y는 f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곧 그 친구들 구하려고 누가 태어났다고? 정적분이 태어났다고. 그러면 기하니까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X축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 아래 끝, 위 끝을 포함한 친구가 적분 구간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x는 a고 이 친구가 x는 b라고 얘기해 보도록 하죠. 밑에 있는 친구는 당연히 누구겠어요? x축이 되겠죠. 그럼 x는 a, x는 b와 x축으로 둘러싸이고 마지막에 p적분함수 fx라는 친구가 적당하게 이렇게 왔다라고 얘기해 볼게. 제가 fx입니다 라고 했을 때 너 이 둘러싸인 넓이 구할 수 있겠니? 네. 근데 지금 내가 당장은 못하더라도 그냥 우리가 뭐 하다고? 아래 끝이 있는 직선과 위 끝에 해당하는 직선과 x축, 그 다음에 y는 fx로 둘러싸인 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넓이가 곧 뭐가 된다? 정적분 뭐라고? 값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주어진 구간 내에서 fx의 값이 0 이상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넓이가 곧 정적분 값이 된다라는 걸 받아들이기 쉬울 텐데 만약에 fx가 x축 아래에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하게 된다면 내가 그냥 편안하게 넓이를 구한 다음에 마이너스 값을 취하게 되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 정적분 값이 됩니다. x축 아래에 있는 친구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y좌표, 즉 높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음수에 있으니까 정적분 값이 무슨 수가 나오겠어? 음수가 나오겠구나. 그럼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fx dx라고 써도 이제 나는 이거를 당연히 large f3 빼기 large f1이라는 일정한 값을 갖습니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x축과 x는 1과 x는 3과 피적분함수인 fx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정적분이 지금 뭔지 느낌 오셨죠? 요거 간직하셔야 돼.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정적분과 미분 간의 관계. 자, 여기 좀 중요합니다. 요거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언제나 차근차근 가보도록 하죠. 자, 저한테 선생님 스몰 fx 주셨어요. 일단 저는 함수예요. 인테그랄을 붙여주세요. 저는 부정적분이 되겠죠? 저도 뭐라고 그랬어요? 저도 식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다가 a라는 친구를 넣었어.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b라는 친구를 넣었어. 그럼 이제 이 친구가 뭐가 된다고? 정적분이 되면서 이거는 식이 값으로 변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팁은요. 자, 이 친구가 기하적 의미로 뭐라고 그랬죠? 뭐 예를 들어서 fx는 x의 제곱이라고 얘기합시다. 자, 편안하게 할게요. a는 1이고 b는 3이다 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그렇게 된다면 이 친구의 의미는 기하적 의미가 어떻게 된다고? x는 1, x는 3, x축, 그 다음에 y는 x의 제곱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 넓이야? x의 제곱이 당연히 x축 위에 있으니까 그렇지. 선생님 그림도 그려주세요. 그러면 뭐 이렇게 그린 다음에 x는 1, x는 3, 그리고 x축, fx는 x의 제곱이야.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얘기합니다. 정적분 값이죠. 자, 근데 재미난 건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자, 여기 보세요. y의 제곱 dy라고 썼어. 자, 여기서 진정하고 잘 들어야 돼. 분명히 우리가 정적분, 부정적분을 배웠을 때 이 친구가 뭐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적분 변수. 이 식의 주인공 변수가 된다고 배웠죠. 근데 정적분 입장에서도 그거는 유지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정적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하적 의미로 면적이 됩니다 라고 받아들였잖아. 근데 내가 식이 모양은 똑같은데 바꿨어. 뭘 바꿨냐면 적분 변수를 y로 바꾼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자, 봐봐. 얘들아,
그냥 느껴봐. 여기가 Y축이라고 느끼고 여기가 Z축이라고 느껴봐. 그러면 Y의 제곱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고 Y는 1이라는 친구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 Y는 3이라는 친구는 또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 다음에 Y축과 그 다음에 Z는 Y제곱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 얘인데 이 그림이나 구한 정적분 값은 같겠죠. 당연하잖아. 다를래야 다를 수가 없잖아. 왜요? 그러면 이거 계산해 볼까요? 왼쪽 거 계산해 보세요. 3분의 1 x의 세제곱에서 1하고 3을 대입해서 3분의 1에 27에서 누구 빼면 돼? 1 빼면 됩니다. 자, 저 같은 경우 3분의 1에 y의 세제곱에서 1하고 3을 대입해서 3분의 1 묶어버리고 27에서 1 빼면 됩니다.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뭐 할 수 있냐면 하나 배웠다. 부정적분에서는 얘들아 식이기 때문에 그 식을 함수라고 바라봤을 때 함수라는 친구에서의 정의역이라는 친구가 중요하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의역 x와 정의역 t는 같은 친구야 다른 친구야? 다른 친구예요. 자, 근데 정적분이라는 친구는 값이 되기 때문에 적분 변수에 대해서 중요도가 없어. 즉 x를 쓰나 y를 쓰나 a, b, c, d 누구를 갖다 쓰나 상관이 없다 이거야. 왜?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것처럼 함수로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뭐가 됐든지 간에 숫자로 튀어나오니까. 그럼 한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부정적분은 적분 변수가 중요해. 근데 정적분은 적분 변수가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인테그랄 윗끝 아래끝 동일하고 그 다음에 적분 변수가 다르더라도 그놈에 대한 함수식이 동일하다면 정적분 값은 뭐가 된다? 동일합니다. 라는 걸 느끼시면 돼요. 자, 정적분의 적분 변수는 달라도 된다. 물론 아래끝, 윗끝과 식이 동일했을 때 다른 변수 갖다 써도 된다. 그 얘기 왜 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얘기해 주려고 하죠. 자, 정적분이라는 게 값이라고 지금 머릿속에 박혀 있는데 선생님이 그럼 그 미분하면 0이니까 그럼 정적분 미분하면 0 관계 끝 이건가요? 그거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잘 봐요. 이거에서 놀라지 말라는 거야. 자, 제가 ft를 갖고 왔어요. x 아닌데? 그래도 뭐 상관없죠. 인테그랄 dt라고 붙여도 돼요? 문제 없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적분 변수가 뭐가 되는 거예요? t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아래 끝에다가 a라는 상수형 문자를 갖고 왔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내가 안 나오고 숨어있던 x를 갖고 왔어. x라는 친구는 당연히 상수형 문자로 취급하진 않겠지. 당연히 이 친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변수형 문자가 되는 거야. 자, 흥미진진한데 잠깐 기다려보자. 그러면 정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나는 그러면 large fx large fa가 됩니다 라고 느낄 수 있겠고 정적분의 적분 변수와 다른 또 다른 변수를 넣었더니 정적분의 결과가 값이 안 나오고 누가 나왔어요? 식이 나왔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해집니다. 인테그랄 아래끝 윗끝의 자리에 적어도 하나의 적분 변수와 다른 변수가 들어가게 되면 결과가 뭐로 나온다고? 식으로 나온다고. 부정적분하고는 달라요. 달라. 그럼 당연히 이렇게 보이는 식을 우리는 뭐라고 받아들이면 좋아? 함수겠네. 왜 함수야? x값만 넣을 때마다 달라지잖아요. 함수가 나오겠지. 근데 뭘로 이루어진 함수야? 선생님. 우리가 극한을 배울 때 이러한 단어 들어봤을 거예요.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 기억 안 나면 공부하셔야 돼요.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 그럼 나는 지금
적분 변수와 다른 변수를 썼더니 함수가 튀어나왔네. 그럼 얘는 무슨 함수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정정함이라고 받아들여주면 좋겠죠. 그러면 이제 정적분이라는 친구가 어떠한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는데, 방금 전까지만 생각해봐. 정적분은 우리가 뭐라고 생각했어? 값. 근데 이제부터는 뭐가 될 수 있어요? 여기 다시 얘기한다. 지겨워도 들어. 기존의 적분 변수와 다른 변수를 씁니다. 그랬을 때 정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식이 나오게 되죠. 즉 정적분은 값도 표현할 수도 있고 식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들을 미분하려는데 누구에 대해서 미분하겠어? 여기 흰색에서의 주인공은 T야. 그리고 나왔을 때 여기에서의 주인공은 누구야? X야. 그럼 나는 이 친구를 미분하고 싶어. 누구에 대해서 미분하고 싶겠어? 당연히 X에 대해서 미분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그 얘기를 여기다 다시 써볼게. 선생님,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자, FTDT는요, large fx 마이너스 large fa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한 큐에 함수식이라고요. 그럼 그 친구를 x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나오는 결과가 상수니까 미분하면 0으로 뒤져버리고 large fx를 미분하면 누가 나온다고? small fx가 나온다고. 그럼 얼떨떨하죠? 이게 뭔 소린가? 라고 할 텐데, 자, 여기서 제가 가닥을 잡아드릴 테니까 이거는 꼭 잊지 말고 기억하세요. 제발 부탁이야. 이거 잊지 마. 간단한 얘기야. 적분과 미분은 무조건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어. 그래서요. 그래서니, 자, 봐봐요. 여기로 다시 와봐. 내가 누구라고요? 함수. 무슨 함수? 정정함. 뭐라고?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그럼 내가 여기다가 이것만 해볼게. 그려봐. 맞잖아. 파악해봐. 맞잖아. 함수니까 이제 이거 나가야지. 근데 우리 미분에서 뭐 배웠어? 선생님 3차 이상의 고차 함수는요, 3차 4차 이런 애들은 내가 식만 보고 못 그리니까 누굴 갖고 왔어야 돼? 도함수 갖고 왔어야 돼요. 나도 함수랍니다. 미분하시면 누가 나와요? 이 친구가 도함수가 나오는 거죠. 이 친구가 그럼 뭐겠어요? 여기 이 친구가 뭐겠어요? 내가 그럼 원래 있던 함수가 되는구나. 그러면 나는 이 친구를 어떻게 뽑는 게 정신건강상 빠르게 뽑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은, 잘 봐. 함수 ft의 구조가 그대로 튀어나오면서 적분 변수와 다른 변수가 투입됩니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끝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럼 내가 정적분과 미분 간의 관계의 결과는 피적분 함수에 적분 변수와 다른 변수가 들어와서 튀어나온다 라고 받아들여. 그리고 얘를 왜 해요? 라고 하게 되면 너의 미래에 얘가 도함수가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할 게 좀 많아요. 근데 뭐 미분만 하니까 너무 싫어하면 안 돼요. 잘 봐야 돼. 그리고 제가 설명해드린 이 모든 것들을 다 일단 이해가 안 가더라도 암기하세요. 암기하고 갖고 있으면 이해됩니다. 우리가 일단은 내용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쓰다 보면 잘 쓰게 되고 이해도도 높아져요. 꼭 기억하세요. 암기야. 자, 세 번째. 정적분과 넓이. 그럼 또 지겹지만 또 해볼게. 선생님, 우리가 태초에 부정적분 배웠어요. 너 이거 뭐라고? 식이요. 뭐라고? 함수요, 함수. 정적분 배웠어요. 너 이거 뭐라고? 값이라며. 값이야. 근데 너 아래 끝, 위 끝 둘 중 하나 또는 둘 다에다가 적분 변수와 다른 변수를 넣었더니 너 모두 카바치냐? 그러면 난 값도 카바치고 식도 카바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 정적분에서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정적분의 기하적 의미에 대해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서 누굴 갖고 왔어? 넓이라는 친구를 갖고 왔어. 왜 갖고 왔는지 기억하지? 정적분의 뜻 이해가 안 될까 봐 갖고 온 거야, 좀 미리. 자, 그럼 좀 제대로 해보는데 여기서는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 볼 거예요. 네 가지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 볼 거예요. 자, 잘 봐. 뭐 할 거냐면 X축 줄게. 뭐 X는 A 줬어. 자, X는 B를 줬어. 자, 첫 번째. 선생님, fx가 이렇게 지나가요. 자, 요렇게 했을 때 제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는 친구를 썼어요. 자, 그럼 이 친구의 의미가 뭐가 된다고? 자, 꼭 기억해요. 아래 끝 직선, 위 끝 직선, x축과 fx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어떨 때 y는 fx라는 친구의 주어진 구간에서의 y 값들이 x축 위에 있을 때 내가 눈에 얘기하지 이거 x축이야.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한다고? fx의 y좌표가 x축의 y좌표보다 뭐 할 때? 크거나 같을 때. 즉 나는 뭐 100%는 아니지만 이 친구를 높이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아요. 왜? 면적은 뭐가 됐든지 간에 밑변 곱하기 높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좋잖아. 그걸 왜 생각해요? 구분구적법이라는 친구를 미적분에서 배울 때 그때 할 거예요. 지금 안 해준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자,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 너 높이구나. 높이가 양수니까 넓이도 뭐겠어? 양수겠구나. 그러면 내가 x축을 이렇게 그리고 x는 a, x는 b를 썼어. 나 a, 나 b야. 자, 이번엔 fx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게 돼. 그럼 똑같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를 얘기를 하는데, 자,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fx라는 y 값이 0 이상이기 때문에 자, 구한 값이 면적이 되고 그 면적 값이 곧 정적분 값이 된다는 거야. 요 상황에서 말이지 혹시나 까먹을까 봐 쓴다. 뭐일 때? 피적분 함수의 y좌표들이 0 이상일 때. 근데 얘는 딱 봐도 x축 아래 있잖아. 높이가 음수야. 그럼 밑변 곱하기 음수. 넓이는 무조건 양의 개념인데 난 이게 누구라고요? 이거 넓이야 아니고 정적분 값이라고요. 얘는 왜 넓이라고 썼는데 면적을 왜 썼는데? 아니 fx 위에 있으니까 면적 값이 곧 정적분 값이다. 그러면 내가 밑에 있으면 뭐가 되겠느냐라고 얘기하면 자 여기에 정적분 값은? 그럼 너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너를 x축 대신시켜서 구해봐. 면적 나오지? 그럼 면적의 음수값 취하면 되겠네? 그럼 네가 뭐가 되겠어? 나의 정적분 값은 마이너스 면적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서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요. 정적분 값이 곧 면적이 되는 건 높이가 0 이상일 때. 정적분 값이 마이너스 면적일 때 높이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근데 내가 아까 몇 가지 한다고 그랬어? 4가지 한다고 했지. 그러면 세 번째 거는 이거야. 선생님, 아니 네가 뭔 얘기하는지 알겠는데 그럼 만약에 이런 애들이면요 이렇게 했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를 쓰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로 둘러싸인 부분에 정적분을 구하고 싶은데 여기 근역화를 하는 뭐 C라는 친구가 있다고 해보자. 저 C라는 친구의 그림상 왼쪽은 높이값이 양수니까 면적값이 곧 정적분 값이 될 텐데 여기 값은 어떻게 돼요? 음수값이죠. 맞아? 근데 그런 친구의 정적분을 구하고 싶어. 그럼 뭐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에 면적을 S1이라고 얘기하고 여기에 면적을 S2라고 얘기할 거야. 그러면 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선생님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fx dx라는 친구와 인테그랄 C부터 B까지
fx dx라는 친구를 좀 찢어볼 수 있을까요? 있어. 나쁘지 않아. 괜찮아. 좋은 아이디어야. 근데 a부터 c까지의 정적분 값은 제가 S1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c부터 b까지의 정적분 값은요. 뭐 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S2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그 두 친구를 더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꼭 나눠서 해야 됩니까? 아니야. 정적분은 여기에서 플러스가 나왔으면 여기 마이너스가 서로 소거돼. 상쇄 돼. 상쇄. 그러니까 나는 만약에 이렇게 있던 정적분 값은 쫄지 말고 구하라 이거야. 단 얘기가 달라져.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건 뭐예요? 정적분이야. 하지만 여기에서 넓이 구해줘 라고 얘기하면 나 무슨 값? 정적분 값이 양수고 그럼 당연히 면적값도 양수. 정적분 값이 음수고 면적값은 절대값 취해. 거기에다가. 그럼 뭐가 돼? 양수. 그럼 나는 그냥 정적분을 구하면 안 되잖아. 나는 그냥 정적분을 구하면 안 되니까 x축 위에 있을 때와 x축 아래에 있을 때를 나눠서 구분지어 계산한 다음에 요 친구하고 요 친구 중에서 누가 양수인지 솔직히 모르잖아.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각각 절대값 씌워. 다 양수로 보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넓이를 물어보면 여기서는 S1 더하기 S2야. 이 친구의 차이 꼭 기억해. S1 빼기 S2는 뭐야? 정적분 값이야. 서로 위아래가 상쇄돼서 그래. 얘는 뭐야? S1 더하기 S2는 면적값이야. 요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선생님이 분명히 맨 처음에 몇 가지 해준다고 그랬어요? 4가지 해준다고 그랬지. 근데 지금 몇 가지 했어요? 3가지 했죠. 한 가지 더 남았어요. 자, 넓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한 가지는 해줘야 되는데 지금 할 얘기는 적분 구간과 성질과 연관이 있는 얘기예요. 자, 잘 들어봐요. 눈치 빠른 사람은 뭐 이해했을 수도 있겠는데 자, 태초에 X축이 있더라. 적분 구간의 스타트, 적분 구간의 마지막. 그 다음에 편안하게 뭐 fx가 요 정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정적분 값은 곧 누굴 얘기할 거야? 이 친구를 얘기할 거야. 자, 그런데 선생님 여기에서 내가 이 친구가 직사각형은 아니지만 그냥 간단하게 우리 이렇게 약속하자. 이 친구의 면적을 구하는 데 있어서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면 구한다고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슨 값이죠? 내가 지금 이 친구의 정적분 값을 밑변 곱하기 높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양수니까 별 문제가 없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쓸 거야.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는 어떠한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값은 지금 입장에서 무슨 수가 나오겠어요? 양수값이 나옵니다. 라고 얘기할 거야. 근데 내가 이런 짓을 해볼 거예요. 이 그림은 빼박 뭐가 되죠? X축 위에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눈치챘잖아. 지금 내가 맨날 왼쪽에 즉 작은 쪽에 누구 쓰고 있어요? 아래 끝. 큰 쪽에 누구 쓰고 있어요? 위 끝 쓰고 있는 건 아시죠? 근데 내가 이런 거 해볼 거야. 작은 거에서 큰 쪽으로 진행됩니다 라는 얘기를 해볼 거야. 뭔 소리예요? 그러면 적분 구간의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x가 진행이 됩니다. 정의역이 진행이 됩니다. 즉 x값이 진행이 되면서 높이값이 올라가니까 자, 밑변도 진행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죠? 오른쪽으로 가니까 양의 방향. 높이도 무슨 방향? 위로 가고 있죠? 양의 방향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걸 이렇게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야. 무슨 짓 한 거야? 적분 구간의 윗끝 아래끝 자리를 바꿔버렸죠? 자, 물론 배운 친구들도 있어요. 배우신 분들 마이너스 튀어나와요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야. 정적분의 기하적 의미에서
내가 면적이라는 친구, 넓이라는 친구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지금 방금 한 걸 꼭 기억해. x값이 오른쪽으로 진행이 되면서 y값도 위쪽으로 진행이 되니까 정적분 값이 뭐가 나오는 거야? 양수값이 나오는 거야. 구간이 오른쪽으로 진행이 되는데 높이가 밑으로 진행이 된다? 정적분값 뭐가 나와? 음수가 나온다? 근데 내가 지금 여기 아래 끝에 더 큰 수를 썼지? 그러면 적분 구간의 진행 방향이 오른쪽이 아니고 줄어드는 왼쪽으로 간다라는 거니까 높이가 x축 위에 있어도 밑변이 줄어들고 있으니 이 친구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는 친구가 됩니다 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쉽지? 이해 잘할 수 있지? 자, 네 번째는요, 별거 없어요. 정적분과 부정적분의 관계가 뭡니까? 아까 얘기가 끝난 건데 잘 모를까봐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자, 또 갑니다. 자, 이번에 ft 나오셔요. ft. 나 비적분 함수일 거야. 자,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그 다음에 여기다 dt. 난 뭐가 된다고? 부정적분에서 이제 정적분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한 번 더 이름을 주자면 정정함.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됩니다. 그러면 그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제가 x에 대해서 미분을 했어요 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쓰겠죠. 이게 뭐예요? 두 번째 나왔던 정적분과 미분 간의 관계가 되겠지. 문제 될 거 없잖아. 저도 식이었고요. x에 관한 식이었죠. 그 x에 관한 식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했어요. 그래서 fx가 튀어나왔는데 그러면 또 있어봐. 내가 거기에다가 인테그랄 dx를 해도 문제 될 거 없겠니? 쉬워. 문제 없죠? 문제 없어요. 문제 없는데요. 좀 그러네요? 자, 봐봐요. 자, 분명히 부정적분 첫 시간에서 미분하고 적분하면 원상복귀에 누가 붙어서 튀어나온다고 그랬어? 적분상수가 붙어서 튀어나온다고 그랬어. 자, 그럼 내가 여기서 원하는 세 글자 누구? 뾰로롱 하고 저희는 상세입니다. 그럼 저는 자, 여기 되게 재밌지 않니? 저 정적분이었는데 정적분에 부정적분을 해버리니까 다시 제가 튀어나왔어요. 근데 여기는 부정적분을 해버렸으니까 제가 뭐가 됩니까? 라지 fx 더하기 c라고 얘기하는 거야. 즉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라는 정적분과 라지 fx 더하기 c는 뭐다? 같은 애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관계를 규명을 하는데 여기에서 끝나면 뭔가 아쉬우니까 또 한 번 얘기할 거예요. 자, 좌변에다가 x는 a를 대입을 해보세요. 자, 좌변 x는 a, 여기다 a를 대입하게 되면 적분 구간이 어떻게 됩니까? a부터 a까지죠. 자, 이해 쉽지? 자, 밑변이 뭐야? 0이야. 면적이 뭐야? 0이지. 정적분 값이 뭐야? 0이야. 그러면 x는 a를 대입하면 여기도 뭐가 되겠어? large fa 더하기 c는 누가 나와? 0이 나오니까 적분상수 c가 마이너스 large fa라는 거 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다가 x는 b를 대입하세요. 그러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 이제는 야, ft를 쓰나 fx를 쓰나 fu를 쓰나 상관없지? 근데 뭐 그냥 t 쓸게. 자, 그럼 이제 여기다 뭘 넣는 거야? b는 거지. b는 거잖아. 그럼 라지 fb 더하기 c지. 근데 라지 fb 더하기 c라고 쓰기에는 잠깐만요. 방금 전에 c가 마이너스 fa라면 이렇게까지 또 나오는구나. 정적분과 부정적분은 이러한 관계가 있어서 어디까지 나온다고요? 정적분의 뜻을 다시 한번 정의 내릴 수 있구나. 어렵지 않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설명할 건데요. 자, 잘 보세요. 성질, 또 나왔어. 그럼 뭐 시킬 거야? 연산 좀 시켜볼 건데 정적분 갖고 연산은 계산에 많은 시간이 할애되니까 좀 속도 느리신 분들은 미리미리 시간 대비에 대한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 충격 고백 하나 할게요. 자, fx 인테그랄 dx야. 우리가 책들을 보면 뉴턴 아저씨랑 라이프니츠 아저씨가 이제 미적분 학에 대해서 집대성을 하셨잖니?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과목은 수학 2란다. 자, 근데 그때 그 아저씨들이 대한민국의 미래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수학 2의 내용과 미적분의 내용을 구분해야지라고 만드시진 않았을 거란 말이야. 그렇잖아. 자, 그런데 우리는 교육 과정상 할 얘기가 있고 못할 얘기가 있고 안 배울 게 있어요. 뭐 굳이 뭐 안 들어도 되는 거면은 안 듣는 게 좋지 않겠어? 근데 궁금한 걸 못 참는 저 같은 성격이라면 뭐 다 듣고 다니긴 하는데. 자, 무슨 얘기할 거냐면요. 이 인테그랄을 만들 때 이것도 아르키메데스 아저씨까지 건너가야 돼요. 그러니까 태초의 인테그랄이라는 친구는 일단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프로토타입이 시그마였어요. 시그마. 왜 그런지 몰라도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런데 이제 이게 좀 업글되면서 리미트 시그마가 됐어. 즉 k는 1부터 n번째까지 가고 n이 무한대로 가는 인테그랄의 태초에 누구였어? 인테그랄 엄마 아빠가 리미트 시그마라고. 인테그랄 엄마 아빠가 누구야? 리미트 시그마라고. 그러면 선생님 극한의 성질은 수렴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었을 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찢어지고 실수배 튀어나와요. 그래서 5가지가 성질이었죠. 자, 시그마의 성질은 뭐가 있었어요? 뭐 상관없어요. 실수배 튀어나오고 더하기 빼기만 찢어져요. 그러면 두 분이 계시는데 두 분의 성질을 인테그랄에 물려받았을 때 당연히 교집합으로 물려받았겠지. 즉 정적분의 성질, 여기 뭐 부정적분이든 정적분이든 상관없어요. 성질 뭐라고? 실수배 튀어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항식으로 연결된 더하기 빼기 다 뭐 할 수 있어요? 찢어버릴 수 있어요. 물론 찢어버린 건 다시 뭐 할 수도 있어? 합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 자, 그럼 간단하게 성질 뭐 있어? 정적분이든 부정적분이든 어차피 그 밥의 그 나물이니까 내가 여기에 다항식이 들어갔을 때 실수배는 끄집어내고 더하기 빼기는 찢어버려가지고 좀 편하게 계산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편하게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에 자, 팁 하나 드릴게요. 자, 우리가 배우는 많고 많은 함수 중에 우함수가 있고 기함수가 있다라는 건 아시죠?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는 정적분 값에 대한 얘기하는 거야. 면적 아직 아니야. 정적분 값과 면적 정확하게 구분하기 바래. 자, 우함수는 뭔 대칭이에요? 우와. Y축 대칭이죠. 기함수는 기원. 원점 대칭이구나. 자,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방금 여기에서 정적분의 계산에 조금이라도 쉽게 다가설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분합니다. 니네는 짝함수고 니네는 홀함수야. 짝수차 애들이고 홀수차 애들이야. 그럼 내가 인테그랄 x의 세제곱, x의 제곱 이렇게 썼어. 야, 또 하다 보면 더하기만 쓰면 또 빼기는 어떻게 돼요? 라고 또 궁금한 친구들이 있어서 더하기 빼기 다 썼어요. 자, 부정적분 입장에서는 그냥 나오겠지만서도 제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a와 a라고 쓸게. 굳이 똑같은데 절대값이 같은데 부호만 달라. 왜 그럴까? 자, 기함수의 특성상 원점 대칭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좌표 평면 그렸을 때 간단하게 y는 x 같은 친구 생각을 해보자. 자, 저 마이너스 a고요. 저 a예요. 정적분 값이요. 아래하고 위네요. 서로 똑같으니까 뾰로롱 하고 상쇄돼서 없어지겠죠. 그럼 기함수는 정적분 구할 필요 없이 다 뭐야? 빵이야. 빵. 죽어버려. 계산 안 해도 돼. 없어진다고. 근데 지금 남아있는 x의 제곱 누구예요? 2차 짝수차죠. 1 상수도요. 우리 그냥 x의 0차라고 생각해서 짝수라고 바라보세요. 상수항도 짝수차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좌표 평면을 그려봤더니요. 뭐 대표적인 친구 누가 있어요? x의 제곱. 그럼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구해주세요. 그러면 잠깐만, 너 이쪽이랑 같은데? 똑같은 게 2개 있네?
어디서부터 0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네? 아, 그러면 너는 여기들은 죽어버렸으니까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x의 제곱 마이너스 1 dx의 몇 배? 2배 하면 정적분 계산의 아래 끝이 0으로 가니까 조금이라도 쉬워지지 않겠니?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즉 성질과 다항식이 들어갔을 때 계산을 편하게 하고 우함수, 기함수였을 때 계산이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보여드렸어요. 물론 절대값이든 뭐든 얘기가 더 많지만 일단 우리 문제를 풀어보면서 추가적인 내용은 또 잡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보자. 자, 바이블. 자, 문제. 일단 3번부터 갈 건데. 자,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알파, 베타고 알파가 더 작아요. 자, 그랬을 때 정적분 해주세요. 그럼 이게 나오는 걸 보여주세요. 자, 요 식에다가 별표 치고 암기해 주세요. 왜요? 그러면 특징 살펴볼까? 제가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아래로 볼록이든 위로 볼록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x축을 다 그렸어요. 자, 내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자, 우리 이 친구를 fx라고 얘기해 볼까요? 그럼 내가 이게 fx라고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가 알파 베타입니다. 굳이 정적분을 하는데 정적분으로 둘러싸인 친구가 x는 알파, x는 베타, 그 다음에 y는 fx, x축 이만큼이에요. 자, 저 친구의 정적분 값이 라는 건 2차 함수와 두 실근으로 구간을 잡으면 공식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 암기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다가 내가 전체 절대값을 치면 뭐가 되는 거야? 면적 되는 거죠. 자, 보여라 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첫 번째 선생님 식 만들기부터 갑시다.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a의 x-알파와 x-베타라는 식과 뭐가 됩니까? 같은 식이 됩니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내가 인테그랄 알파, 베타를 쓰고 a라는 실수배를 끄집어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에 x 더하기 알파, 베타 dx라고 쓰면 되겠죠. 자, a라는 친구는 나중에 잊지 말고 계산해 줄 거고 요 a가 어디 있어요? 어차피 여기 붙을 거 보이시죠? 그러면 난 이 내용물 정적분에 대해서 계산만 해서 여기에 보이면 되잖아. 자, 정적분 가봅시다. 3분의 1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알파 더하기 베타의 x의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x에다가 뭐 하면 돼? 알파 베타 쓰고 잊지 말자. 요 앞에 a.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에다가 베타를 넣은 값과 알파를 넣은 값을 서로 뭐 하시면 돼요? 빼시면 되겠죠. 뺀 다음에 계산의 결과가 누가 나온다고? 6분의 마이너스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라는 산수는 니네가 해. 산수잖아. 요렇게 풀으면 이게 보인다라는 거야. 근데 내가 이거 암기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면적, 즉 넓이 들어갔을 때 조금 더 유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x축 아래에 그려진다 하더라도 면적값은 양수인 거 알 수 있겠죠. 자, 뭐라고요? 2차 함수와 두 실근이 적분 구간일 때 면적값은 어떻게 된다고? 요렇게 된다고. 구하고 일단은 음수가 나오든 양수가 나오든 절대값 처리해버리라 이거야. 면적이라면. 정적분 값은 뿔마 해줘야 된다. 자, 그러면서 팁 하나 드릴게요. 별표. 자, 3차 함수가 있고요. 접선이 만들어졌을 때 이렇게 여기서 중근 나오고 다른 한 실근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얘기합시다. 제가 알파근이고 제가 베타근이에요. 그랬을 때 그 접선과 3차로 둘러싸인 부분에 나는 뭘 얘기할 거야? 면적 얘기할 거예요. 자, 이때 면적은 자, 기억하세요. 12분의 절대값 a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몇 제곱? 4제곱입니다. 증명 없어요. 그냥 암기만 하세요. 자, 요 두 가지 끝났습니다. 자, 봅시다. 자연수에 대해서
자, 여기와 여기 변수가 다르네. 아, 너 정정함이구나. 그래, 딱 봐도 여기 이름표 함수처럼 보이니까 너 함수구나. 아, 괴롭죠. 너 구해서 여기다 너 시그마까지 처리해.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이제 이걸 보게 되면 좀 졸라 두렵죠. 왜? 선생님, 이 피적분 함수 자리에 절대값이 들어갔어요. 어쩌면 좋아요? 자, 물론 스포하자면 전체 절대값은 면적 구하라는 소리예요. 자, 근데 면적이고 지랄이고 나 모르겠어요. 왜 몰라? 여기가 x인데 여기가 n이면 진짜 경기 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유 진짜 미치겠다. 야, 절대값에서 최종 목적은 뭐냐면 벗자야 벗자. 절대값을 벗어버리자야. 그럼 절대값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 범위라고 그랬지. 범위를 나누게 되면 당연히 식이 그냥 나오냐 마이너스 붙어 나오냐가 구분되니까 최종적으로는 절대값을 벗기게 됩니다. 자, 그럼 나한테 있어서 절대값 x-n이라는 친구는 당연히 상구가 들어가겠죠? 범위 나눠야 되니까. x라는 친구가 n 이상일 때와 x가 n 미만일 때로 나뉘겠죠? 그러면 저는 그냥 나오고요. 저는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는데, 자, 어렵지 않아. 구간을 찢어버릴 수 있어요. 그냥 구간을 찢어버려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야. 없다. 찢고 붙이기는 니네 마음대로 하시면 편하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얘는 어떻게 찢었으면 좋겠어? 선생님 저는요 0부터 n까지 라고 얘기하면 제가 요렇게 될 거고요. 저는 n 이상 2n까지 라고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될 거니까 저희 각각 정적분해서 결과를 더하게 되면 누가 튀어나와 fn 값이 누구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fn 값이 누굽니까? 라고 얘기하면 빠르게 계산해 볼까? 자, 2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nx에다가 0 넣고 n 넣어봐. n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2분의 1 n제곱 마이너스 n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n제곱이죠? 0은 0이죠? 마이너스니까 이 친구의 정적분 계산값은 그냥 2분의 1 n제곱이야. 자, 이번에 저 여기다가 n하고 2n 넣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n 넣은 게 2분의 1 n제곱이잖아요. 2n 넣어봐. 2n의 제곱은 뭐야? 4n제곱? 2로 나누니까 뭐 2n제곱. 2n 넣으면 빼기 2n제곱. 그럼 이게 뭐야? 0이죠. 서로 빼졌으니까. 그 다음에 n 넣어봐요. 2분의 1 n제곱, 2분의 1 n제곱 더하니까 제가 누가 나온다고? n제곱 나온다고요. 잊지 않으셨죠? 시그마 k는 1번부터 10번까지 k의 제곱이라는 건 6분의 10에 11에 21. 약분 좀 해주실까요? 2로 약분하면 5고요. 3로 약분 7이니까 35, 35니까 내가 원하는 답이 385라는 거지. 잘 봐. 졸라 쉽게 풀어줄게. 자, 절대값 플러스 1차인 상황이야. 즉 걔네들은 뭐가 된다는 거지? 직선으로 이루어진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거지. 선생님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도 좌표 평면을 그리고 여기가 n이고 여기가 2n이라고 얘기했을 때 전체 절대값 x-n이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리고 인테그랄을 씌워놨으니 0부터 2n까지 x축과 fx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 여기도 n이겠지? 2분의 1 n제곱, 2분의 1... 나오지? 자, 여러분들 정적분의 계산만 다 한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내가 해석할 수 있는 건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해야 돼. 물론 곡선에 대한 넓이는 내가 할 수가 없잖아. 직선이 나왔을 땐 자신 있게 하라 이거야. 직선을 정적분하는 게 편하겠니? 그냥 가는 게 편하겠니? 그냥 가는 게 편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여기 문제도 보세요. 모든 실수에서 정의가 됐어요. 모든 실수에서 정의됐다 치고는 정의역이 너무 짧은데 오른쪽 보니까 인정. 너 주기함수구나. 그랬을 때 0부터 29 fx. 야, 주기함수는 똑같은 애들의 반복이지. 끝났어.
자, 대신에 이제 생각을 하자. 선생님 0이고요. 1이고요. 2예요. 방금 전에 얘기했으니까 머리는 좀 쓸 수 있겠지? 저 뭡니까? 그러면 1 대입하면 1이죠. 1, 0을 잇는 직선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저는 2차 함수고요. 위로 볼록해요. 0일 때 0 지나가고 1일 때 1 지나가니까 뭐 당연히 그림을 그리게 되면 색깔 바꿔볼까?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이게 반복된다고 몇 개 반복되겠어? 두 칸짜리가 29까지가 2로 나눠봐. 14개 반복이 되겠고 그 다음에 플러스 0 이상 1 이하까지 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자, 그러면 나 이거 면적 뭐니? 이거 면적 뭐야? 여기 2분의 1이죠? 요거 면적만 구하면 되겠지? 가볼까? 자, 인테그랄. 근데 나 이렇게 구해도 될까요? 뭐? 자, 그냥 가죠.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2x dx. 자, 는 마이너스 3분의 1 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에다가 0하고 1. 자, 0은 어차피 의미 없으니까 빼버리고 1 대입하니까 누가 나오겠어요? 3분의 2가 나오시겠죠. 그럼 우리가 3분의 2예요. 두 개 더하면 6분의 7 나오죠. 자, 6분의 7이 몇 개 있어요? 14개가 있고 3분의 2 한 번 더 더해주세요 잖아. 계산해보자. 약분하니까 3분의 7, 7에 49죠? 49가 2 더하니까 51. 내가 원하는 답이 누구라는 거야? 17인 거 알 수 있겠죠. 저와 같이 함수를 잘 준비한 친구라면 이런 문제 풀 때 크게 고생 안 할 거예요. 자, 요 문제도 한번 같이 볼게. 저희는 무슨 함수죠? 우함수죠? 그 다음에 무슨 함수죠? 주기함수예요. 자, 그랬을 때 fx dx 4분의 3이었을 때 정적분을 구해주세요. 근데 자, 보시게 되면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x dx와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fx dx로 내가 좀 찢어서 갈 수 있겠니? 그럼 내가 이거 적분하게 되면 이렇게 되니까 일단은 왼쪽 항은 8이라는 정적분 값이 나왔죠. 근데 오른쪽이 문제라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 그냥 편안하게 가자. 자,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내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정적분 값이 뭔지 모르지만 여기서 4분의 3이라는 값을 가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fx가 우함수기 때문에 당연히 0부터 1까지도 4분의 3이라는 값을 갖겠죠. 근데 또 웃기게도 주기함수기 때문에 여기가 4분의 3이면 또 여기도 4분의 3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렇잖아? 여기까지 되겠어? 그러면 여기가 3이 나오는데 3에서 4분의 3이니까 그럼 여기도 어떻게 돼요? 계속 또 4분의 3이 생기죠. 그럼 또 두 칸 주기함수니까 여기 또 뭐가 생겨요? 4분의 3 생기겠죠. 그럼 0부터 3까지, 0부터 4까지 fx의 정적분 값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뭔지 몰라도 4분의 3, 4개가 존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저는 뭐예요? 4분의 3이 4개니까 3이잖아. 8 빼기 3에서 내가 원하는 답 누구? 5가 나오겠죠. 방금 전과 같은 스타일의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2x dx 더하기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fx dx. 저 x의 제곱이니까 1, 3 쓰면 9 빼기라서 나 또 8 나와. 이번엔 더해주자야. 근데 문제는 내가 이 친구가 누군지 모르고 나온 정보가 이번엔 주기가 2짜리 함수입니다 라는 정보가 있으니까 그림 그려볼까요? 자, 0, 마, 1, 1, 2, 3, 마2, 마3 이렇게 그려보자. 자, 마1부터 0까지가 뭔지 모르는 마1부터 0까지 정적분 값이 1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0부터 3까지가 뭐가 나왔냐면 7이 나왔어. 근데 내가 여기가 1이 나왔잖아. 그럼 여기는 뭔지 모르는데 주기가 몇 자리라는 거예요?
2짜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고민하셔야 돼요. 요만큼의 정적분 값이 누가 나왔다고? 일단은 7이 나왔어. 근데 주기가 2짜리잖아. 그럼 주기를 끊어야지. 그럼 내가 만약에 주기를 어디서 끊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주기는. 어디서 끊어도 상관이 없는 거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 두 칸을 잡자면 여기 두 칸이 주기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1이면 당연히 여기도 뭐가 되는 거지? 1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1이라고 잡으면 또 여기 뒤에 어딘가에서 얘의 주기랑 이 주기가 됐을 때 요 친구하고 요 친구는 같은 값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나와? 정적분 값이 3이 나오는 거지. 그럼 1부터 3까지의 정적분 값은 누가 나온다는 거야? 4가 나와서 내가 원하는 답은 누구? 12가 되겠죠. 113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피적분 함수부터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 전개하세요. 2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인데 인테그랄 3부터 3. 늦게 봤다. 0이죠. 자, 마이너스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3까지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dx죠. 자, 적분해볼까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인데 선생님 뭔가 이상한데요? 뭐가 이상해? 작은 게 더 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뒤집어 주세요. 작은 거를 아래에다 쓰면서 마이너스 끄집어냅니다 라고 배웠죠? 윗끝 아래끝에 아래끝이 더 작은 게 일반적인데 만약에 아래끝이 더 큰 게 온다면 뒤집어 주시고 마이너스를 끄집어내면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끄집어냈죠? 우리는 최종적으로 뭐 되겠어? 플러스 되겠죠. 자, 마일 대입해보자. 마이너스 1 플러스 1에서 마3 대입해보자.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9 플러스 3을 뭐 한다고? 빼라고. 그리고 그 전체 앞에 여기 핑크색 마이너스가 붙는데 여기 마이너스와 상쇄되니까 그냥 플러스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없어져서 마일입니다. 저희는 어떻게 되겠어요? 두 개 더하면 36, 33 더하기 33 내가 원하는 답은 32. 자, 요거 보면 자, 우리 이렇게 느끼시는 친구들 있으면 참 좋은 거예요. 선생님, 적분 변수랑 다르니까 식인데 식의 최소가 되니까 그러면 뭐 적당하게 극소값 구하면 되겠네요. 좋아요. 자, 그럼 적분 좀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좋아? 자, 2x의 제곱 더하기 6x에다가 마이너스 2와 k라는 친구를 갖고 왔어. 근데 잠깐. 선생님, 뭔지 몰라도 극소까지 끌고 온다면 이 친구 계산하기 전에 제가 이게 함수, 정정함이니까 이 친구를 k에 대해서 미분해 볼게요. 그럼 k에 대해서 미분하면 나오는 게 누구야? 4k 더하기 6일 거 아니야. 이게 누구라고 그랬어? 이게 도함수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4k 더하기 6을 그렸어. 여기가 뭐예요? 마이너스 4분의 6? 마이너스 2분의 3. 맞불. 또 공교롭게도 네가 극소네? 여기에서 극소 나오네? 그럼 나는 저거 적분해서 마이너스 2분의 3 최소가 된 k가 구웠네? 마이너스 2분의 3 그 다음에 뭘 구했어? 정적분의 최소값을. 야, 그러면 하면 되지? 근데 의미가 없어요. 왜요? 그러면 나온 게 2차라서 완전 제곱식 가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2k의 제곱 더하기 6k 마이너스죠. 자,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어떻게 나와요? 4, 2, 8 마이너스 10이니까 마4 그럼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2로 묶었을 때 이 k의 제곱 더하기 3k 더하기 4 딱 봐도 이거 나오는 거 맞죠?
자, 그러면 그냥 가자. 마이너스 2분의 3을 바로 대입을 해봐봐. 마이너스 2분의 3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곱이니까 4분의 9죠? 마이너스 2분의 3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겠죠. 빼게 되면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는데 2 곱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9야. 뭐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9 더하기 4죠? 그럼 4는 2분의 8이잖아. 내가 원하는 값은 뭐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즉 그때 최소값 n이 얘고요. m이 얘예요. 두 개 더하니까 내가 원하는 답은 누구 나오겠어요? 마이너스 2 나오시겠죠. 자, 문제 봅시다. 이차함수의 미정계수 구해서 함수값 구해야 달라는 문제예요. 자, 조건 가 보시게 되면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뭐 별다른 거 없죠? x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1분의 fx 마이너스 f의 1의 값이 마3인데 알잖아요. 2분의 1이고 f'1이라는 거. 즉 f'1이 마이너스 6입니다 라는 조건 하나 구할 수 있겠죠. 자, 저 미분하면 2ax 더하기 b니까 2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6이라는 조건까지 겟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저 적분하세요. 아, 뭐 어쩔 수 없겠네. 적분해야지. 3분의 1 ax의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 bx의 제곱에다가 자, 1하고 0을 넣었을 때 1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마이너스 3분의 7이래요. 자, 1 대입하면 3분의 1 a 더하기 2분의 1 b가 마이너스 3분의 7이니까 양변에 6 좀 곱해볼까요? 그러면 2a 더하기 3b는 마이너스 14가 되겠죠. 자, 아래에서 위 거 빼주세요. 2b는 마8이죠. b는 누구야? 마4야. b가 마4니까 a는 누구야? 마1이지. 즉 fx가 나오는 게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4x가 나오니까 거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봐요.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플러스 4. 내가 원하는 답은 누구 나오겠어요? 3 나오겠죠. 봐봐. 자, 이건 뭔 얘기하고 싶으면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적분 구간이 동일하고 피적분 함수가 다를 때 묶을 수 있니? 너 실수변 안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자유자재를 할 수 있니? 성질 물어보는 거예요. 편안하게 0부터 2까지 쓰시고 2x의 제곱 더하기 1 쓰신 다음에 더하기 2x-2x의 제곱 dx라고 붙여버리시면 되시겠죠. 자, 그러면 죽을 거 죽어주시고 적분해 주세요. 참 쉽죠. 자, 그 다음에 0하고 2 대입하면 답이 누구야? 5번 나오시겠죠. 어렵지 않아요? 자, 827번에다가 별표 하나만 쳐주시고요.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그거 적분 구간, 즉 그냥 통짜로 있던 정적분을 내가 원하는 구간마다 뭐 할 수 있어? 잘라서 찢어 놓을 수 있다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fx dx라는 친구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더하기 인테그랄 b부터 c까지 fx dx로 뭐 할 수 있어요? 찢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느낌은 요렇게 체인처럼 뭐예요? 아래끝 위끝이 연결된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 있는 b라는 친구는 절대 a와 c 사이가 아닙니다. b는요 a보다 작아도 되고 c보다 커도 되고 a, c 사이에 있어도 되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인테그랄 1부터 마4, 마4부터 8까지 있더라도 이거는 인테그랄 1부터 8까지가 되는 거니까 쫄지 말고 잘 연결 지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이는 더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나는 그걸 보면 이거부터 하고 싶겠죠? 나온 게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겠어? 8까지겠어요. 그 피적분함수는 fx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2부터 8까지를 뺀다는데 뭐 별 수 있겠습니까? 남는 게 뭐겠어요?
0부터 8에서 2부터 8까지를 빼겠다는데 0부터 2까지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더하기 1 dx가 남겠죠. 적분 좀 해보자. 2분의 1 x의 4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 x 0은 의미 없죠? 2 대입하면 16을 2로 하니까 8 2 내가 원하는 답은 누구겠어요? 5번 되시겠죠. 자, 문제 보세요. 간단한 겁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1인 이차함수 fx가 뭐 x의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라고 fx 얘기를 하시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정적분값하고 0, 2.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생각하는데 그래프로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라는 정적분을 방금 배운 적분 구간의 분할로 생각하자면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더하기 0부터 2까지라고 일단 찢어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게 지금 뭐랑 똑같습니까? 라고 얘기하게 된다면 자, 여기 보세요. 이 친구는 곧 이 친구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도 곧 뭐가 되겠어요? 0부터 2까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서로 상쇄되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fx dx가 뭐가 나온다고? 0이 나온다고. 그럼 얘네들이 다 뭐가 나온다는 거야? 얘네들 다 0 나온다는 거야. 자, 그럼 나 일단 적분해봐봐. 3분의 1 x의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 ax의 제곱 더하기 bx라는 친구를 자, 0부터 2까지 정적분하자. 왜요? 그러면 미정계수 두 개는 구해야지만 함수값 구할 수 있지 않겠니? 나 이거 두 개 구하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자, 2 대입하면 뭐가 나와요? 3분의 8 더하기 2a 더하기 2b가 나오겠죠. 0이라고. 그러면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3분의 4라는 거 하나 구할 수 있겠고. 자, 이번에 0하고 마이너스 2라는 거 넣어서 계산해보자. 어차피 0 넣으면 0이니까 0 빼기로 들어가겠죠? 마이너스 2 넣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8 더하기 2a 마이너스 2b. 그게 0이야. 그럼 우리 또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전체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그냥 어차피 의미 없죠. 다 넘어가면 되니까. 그러면 a-b는 플러스 3분의 4가 되시겠죠. 두 개 더 해봐. 2a는 0이니까 a가 누구 나와요? a가 0 나오고 b가 마이너스 3분의 4 나오겠지.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식은 x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올 테니까 1 대입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마이너스 3분의 1? 2번 나오시겠죠. 이거 좀 보자. 그냥은 못 지나가겠다. 자, 이 안에 2차 함수를 그릴 건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정적분과 이 정적분이 다 같아지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만약에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든 아래로 볼록이든 축이 만약에 Y축이 안에 다른 곳에 있다면 상식적으로 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나는 이 그래프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 얘가 개수가 1이니까 아래로 볼록이고 전체의 정적분과 이쪽의 정적분이 똑같대. 그 말인즉슨 어차피 이쪽과 이쪽, 내가 축이 Y축이라면 이쪽 정적분 값이 양이든 음이든 존재한다면 전체 정적분은 우함수니까 2배가 나와줘야 돼. 그러면 이쪽과 이쪽의 정적분은 같을 수가 없지. 다시 말하면 이쪽의 정적분 값도 0이고 전체의 정적분 값도 0이 된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럼 내가 그래프를 생각을 했을 때 뭐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쪽과 그 다음에 이쪽이 같다야. 마찬가지로 우함수니까 이쪽과 이쪽도 뭐야? 같다야. 그러면 나의 아이디어에 의해선 축이 0이기 때문에 x제곱 더하기 a라는 이차함수를 바로 잡을 수 있죠. 결편은 아직 모르잖아요. 대신에 인테그랄 0부터 2까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정적분 값이 0이 나온다고 얘기하니까 3분의 1 x의 세제곱 더하기 ax의 정적분 값을 구하게 되면 3분의 8 더하기 2a가 0이니까 a가 못 나와요. 당연히 마이너스 3분의 4 나오지. x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4가 훨씬 더 편안하게 얻을 수 있겠죠. 요렇게 하는 것도 생각해 주세요. 떨지 말고 문제 봅시다. 자, 조건을 만족하는데 재구해달래. 나는 0이야. 나는 누구니 봤어. 조건 나를 보니까 생각이 많아지네요. 미분을 해볼까 뭘 해볼까 하다가 여기 있는 피적분함수는 줬죠. 그냥 던져놨지. 날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구하라면 구해야지. 자, 2분의 1 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n 제곱을 하시게 되면 없어지죠? 전개하면 n 맞아요? 플러스 2분의 1입니다가 나오겠지. 그럼 뭐가? 인테그랄 n부터 n 플러스 3까지 fx dx의 결과값이 n 더하기 2분의 1이라고. 너무 땡큐인데? 어쩌려고요? 그러면 아니 내가 인테그랄 0부터 10까지 구해서 인테그랄 0부터 9까지를 빼버리게 되면 내가 구하고 싶은 9부터 10까지를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렇지 안 그래? 그러면 생각해봐봐. 조건 가를 이제 등장시킬 거예요. 자, 여기 1부터 갑니다. 1부터 4까지 1 대입하면 1 더하기 2분의 1이죠. 4 대입하면 4부터 7까지 4 더하기 2분의 1이죠. 7 대입하면 7부터 10까지 7 더하기 2분의 1이죠. 여기에 친구들의 내용이 인테그랄 1부터 10까지죠. 0부터 1까지 더하게 되면 0. 그럼 이 친구의 정적분 값이 얘야. 자, 0부터 9까지 가보자. 이 친구는 0 대입하면 0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0부터 3까지 갔죠? 3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3 대입하면 이렇게. 6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6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그러면 흰색에서 파란색 빼면 되잖아. 2분의 1은 어차피 다 없어질 거 아니겠어. 그럼 우리 합은 9인데 우리 합은 12라고. 12에서 9 빼면 누구 나오겠냐? 당연히 내가 원하는 답이 3이라는 거죠. 쉽네. 보자. 0과 2고 상환구분, 상구에 대해서 찢어버려야 되니까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1 dx 더하기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dx를 구하시면 되겠죠. 그럼 그 값이 k라니까 산수부터 하고 보자. 아휴, 내 팔자야. 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죠. x의 제곱 마이너스 x죠. 잠깐.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해볼까?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의 세제곱 그냥 가시고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x의 제곱도 그냥 가시는데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x는 묶을 수 있겠네. 자, 4분의 1 x의 4제곱. 야, 니네 dx 다 써야 된다. 자, 0부터 1까지 더하기 3분의 1 x의 세제곱 1부터 2까지 빼기 인테그랄이래. 2분의 1 x의 제곱이 0부터 2까지. 계산해 볼까요? 4분의 1 더하기 3분의 8 빼기 3분의 1 빼기 2. 우리 계산하면 3분의 7 아니느냐? 3분의 1 아니느냐? 그럼 12분의 7이네? 자, 내가 구한 게 12분의 7이라는 게 K였어. 12K 구해야 되니까 답은 몇 번 나오겠어요? 5번 나오겠네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범위. 왜? 절대값 벗으려고.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0 이상일 때와
x제곱 마이너스 1이 0 미만일 때로 나눠주세요. 그럼 마이너스 1 이하와 1 이상, 그다음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고 찢어버렸을 때 구간은 0부터 3까지니까 인테그랄 0부터 1까지는요. 제가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x-1 dx가 돼버리는 거고 1 이상에서 1부터 3까지는 저 양수니까요. 그냥 x-1 dx입니다. 라고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정적분 하시면 되는데 직선이니까 우리 이런 거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해봐요. 0부터 1까지의 면적이 2분의 1인데 음인데 붙이니까 뭐 나와요? 양수 2분의 1 나오시겠죠? 1부터 3까지면은 2, 4죠? 4의 절반이니까 2가 나오겠죠? 내가 원하는 답 누구예요? 2분의 5.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아까 했잖아. FN이 바로 보이네. 적분 안 한 그래프가 바로 생각나네. n제곱. 자, 요렇게 가면 11분의 1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1까지 k의 제곱이겠죠. 6분의 11 곱하기 12 곱하기 23이죠. 요렇게 하니까 2죠. 11분의 하니까 내가 원하는 답은 누구 나오겠어요? 46 나오겠네. 자, fx가 있어요. 그럼 딱 변수가 아닌데 정정함 쓰기는 좀 그래. 또 왜지? 아무튼 있어 봐봐. 일단은 여기 적분 변수는 t인데 여기서의 주인공은 x라니까 정점은 같긴 한데 왜 안 되지? 자, fx의 최대 최소를 빼고 x의 범위가 1부터 4까지래요. 자, 그럼 생각해 봐봐. 일단은 여기서의 주인공 따라가는 게 옳습니다. 옳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t축이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적분 구간은 1, 2, 3, 4. 4라고 얘기를 하죠. 자, t-x의 전체 절대값이기 때문에 x의 범위가 1 이상 4 이하라고 해서 지금 절대값 t 그래프를 평행 이동시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맞아요? 자, 그랬을 때 1부터 시작해서 4까지 어딘가에 x를 적당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갔어요. 자, 그랬을 때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요 친구들의 뭐가 되겠어? 면적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자, 두 개의 삼각형의 면적의 합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아, 네가 fx로구나 라는 생각을 직선이 나왔을 때 굳이 적분을 안 해도 생각해 주시면 땡큐죠. 이건 왜 여기 와 있니? 전체 제곱 가볼까요? 2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더하기 8 계산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2분의 17. 자, 그러면 제가요 2차식 나왔잖아요. 그러면 제가 1이고요. 제가 4인데요. 축이 딱 봐도 2분의 5네요. 그럼 저의 최소값 미니멈은 x값이 2분의 5에서 나오겠군요. 그리고 1이든 4든 어차피 동일한 높이값을 갖고 있겠군요. 1대입해봐봐. 그럼 빨리 1대입하면 마사지 2분의 마8이지. 그럼 2분의 9 나오지. 맥시멈 값이 2분의 9가 나온대. 자, 미니멈 값 2분의 5 넣어봐. 4분의 25에 2분의 5니까 마이너스 2분의 25죠? 마이너스 4분의 50이면 마이너스 4분의 25네. 그럼 마이너스 4분의 25 하면 되니까 34네. 그럼 4분의 9 나오네. 그러면 또 뭐 나와? 빼니까 4분의 9.
자, 아까 우함수, 기함수 얘기했던 거 기억나니? 우린 뒤져요. 그럼 x의 세제곱이고요. 0에서 a까지 2배예요. 근데 네가 2도 약분될 테니까 x는다. a는 딱 봐도 누가 되겠니? 3분의 1에 60배 하니까 2번 나오겠죠. 쉽다. 1차 함수를 ax 플러스 b로만 보자. 그럼 인테그랄 ax의 제곱 더하기 bx와 인테그랄 ax의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을 잡고 이렇게 정적분 구했는데 저희는 먼저 갈게요. 저희는 구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3분의 1 ax의 세제곱에 또 0부터 1까지 2배 했더니 3 나온대. 아휴, 3분의 1 bx의 세제곱에 또 0부터 1까지 2배 했더니 이번에 마이너스 2 나온대. 1 대입 해봐. 3분의 1 a지? 3분의 1 a가 2분의 3이라는 거잖아. 그럼 a는 누구야? 2분의 9. 3분의 1 b가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잖아. b는 누구? 마3이겠네. 그러면 2분의 9x 마3이 f x니까 2 대입하면 내가 원하는 답이 누구예요? 6이겠네. 야, 우리 그거 기억하냐? 우기기 우우우. 뭐라고요?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기함수,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우함수,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우함수. 기억해야 돼. 나 무슨 함수야? 우함수죠. 나는 기야. 나는 기야. 나는 우야. 오, 살아. 곱해야 해. 내가 뭐라고 그랬어? 나 우함수잖아. 오, 우리는 우함수니까 살아. 우기기 뒤져. 우기기 뒤져.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2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죠. 답은 뭐 나와요? 마10 나오시겠네.